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까 임차권 등기가 있는 상가를 계약하시기 전에 등기부를 통해 꼭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가임대차 보호법, 줄여서 상임법이라고 하는데요. 상가를 운영하고 있지만 막상 관련 법규를 몰라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상임법 내용 중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한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단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으려면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임대차 목적물이 영업용으로 사용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 이하의 임대차에만 적용이 되는데요. 다만 대항력이나 계약갱신 요구라던가 표준 권리금 계약서의 작성, 차임 연체와 해지 등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모두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상임법을 적용받는 상가 임대차에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효력이 없다고 하니까 혹시나 자신에게 불리한 약정을 한 임차인이라면 그 약정이 효력이 없음을 임대인에게 주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른쪽 하단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먼저 가장 궁금해하는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요구할 수 있는데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을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2018년 10월 16일 이후에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고요. 10년째 상가 건물을 임차하고 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갱신된 임차인의 조건은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간주하는데요.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 당사자 사이에 계약 해지에 관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재계약이 된 것으로 보는데요.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이 묵시적 갱신 요건에는 일단 임대차 기간이 끝나야 하고요. 계약갱신 거절 또는 계약 조건 변경 등의 통지를 하지 않았어야 가능합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에 어느 한쪽이라도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 조건의 변경을 통지했다면 그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지는 않고요. 그렇다면 묵시적 갱신의 효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종전의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건데요.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 기간의 존속 기간은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요. 또한 1년 내 임대차 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이 아닐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중 차임이나 보증금이 적정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다만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을 증액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다시 증액 요구는 할 수 없고요. 증액 청구 당시 차임이나 임대차 보증금의 5%를 초과해서 증액 청구는 하지 못합니다.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려줬다면 증액 부분을 위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도 꼭 받아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날부터 증액 부분에 대해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차임이나 보증금에 대한 감액 청구도 가능한데요. 혹시 전 계약에 감액 금지 특약을 하셨다면 이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이기 때문에 감액 금지 특약은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차익 감액을 요청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했더라도 차익 감액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 불리한 특약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계약갱신 외에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이 많은데요. 지금부터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인법에 대한 질문 첫 번째,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짐을 빼면 안 될까요? 네, 이 경우엔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라는 것인데요. 이 제도를 이용하신다면 자유롭게 이전이나 폐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임차권 등기명령의 신청 요건은 일단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야 하고요. 보증금 중에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임대인을 상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명령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혹시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명령 이전에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새롭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라면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신 후에 이전을 해야 한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두 번째. 상가 건물의 주인이 바뀌면 당장 나가야 하나요? 상가 건물의 주인이 바뀌거나 압류가 되었다 하더라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대항력의 요건이 궁금하실 텐데요. 상가 건물 임차인은 그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상가 건물을 인도받은 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대항력을 보유한 임차인은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는데요. 임차 상가 건물의 양수인이나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또는 임차 상가 건물에 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 내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항력의 발생 시기는 임차인이 상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기는데요. 만약 상가 건물의 경매가 진행돼서 매각이 된다면 임차권은 소멸되지만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항력이 그대로 남아있으므로 임차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세 번째. 상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내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없나요? 임차인이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우선분제 요건을 가졌다면 임대차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분제 요건은 대항 요건인 건물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이고요.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취득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최우선 변제권의 소액 임차인은 상인법에 따라 경매 신청을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추면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액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임차권 등기를 마친 상가 건물을 그 이후에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까
임차권 등기가 있는 상가를 계약하시기 전에 등기부를 통해 꼭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가 임대차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권리금이랑 통상 상가 건물에서 새롭게 영업을 하는 임차인이 영업시설이나 노하우 등을 이용하는 대가로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돈이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에게만 받을 수 있을 뿐이지 임대인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호해줘야 합니다.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을 것을 임대인이 방해해서는 안 되는데요. 혹여나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금지 행위를 위반해서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된다고 합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오른쪽 하단에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꼭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